앞서 보신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배경 그리고 앞으로 경제 전망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금리 인하한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예고됐던 것인데요. 네. 지난달 말에 그 이주열 총재께서 올해 성장률 그 목표치인 2.2% 그것도 이제 하향시킨 거죠. 목표치죠. 네. 그것도 이제 방어하기 힘들다는 이런 이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전망했었던 그러니까 경기 하방 리스크가 계속 그러니까 지금 증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금리 인하는 예고가 됐던 건데 저는 사실 근데 금리 인하는 별로 저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수출 충격이에요. 네. 수출 충격인데 수출이 안 되는 것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수출이 늘겠는가? 간단한 그렇죠. 상식적인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더 이제 나빠질 상황이 크거든요. 네. 금융시장도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좀 여력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네. 이 기업과 가계 측면에서 보면 네. 금리를 내리면 보통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네. 가계는 이제 소비를 늘리는 네. 이런 걸 기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기업과 가계 측면에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에 지금 우리가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설비 투자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요.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설비 투자에 잡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의한 것인데 그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이 늘겠습니까? 네.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게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거라고 교과서에 돼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가게가 소비를 더 할 거냐 이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예비적인 저축을 더 이제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지요. 미래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려면 가계 소비나 기업 수가 늘어야 되는데 네. 기존에 대출된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이자 비용만 좀 낮춰줄 뿐 네. 제가 볼 땐 투자와 소비의 가계 소비 증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예. 특히 경기 둔화에다 최근에 저물가까지 지금 겹쳐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저물가는요 화폐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0.43% 하락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거예요. 네.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국제금리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 이제 경향이고 지난해 9월 달과 같은 그러니까 인상이 됐다면은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9월 달에 한 2% 올랐어요. 아.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돈을 더 푼다고 해가지고 물가도 그러니까 상승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네. 또 항상 나오는 얘기죠. 부동산으로 돈이 가면서 집값이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네. 자산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 전자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금통위원 7명 중에서 2명은 사실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예. 2명 반대하신 분도 부양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부동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후자가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더 지금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 타이밍은 별로 좋지 않았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향후에 금리 인하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소극적 금리 인하였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경기가 더 나빠지면 0%대 기준금리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이미 이제 다 끝났고요. 네. 아니 11월 달에 한 번 더 남았네요. 그렇죠. 남았는데 뭐 사실 한 달 만에 내릴 가능성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돈을 지금 금리를 푼다고 해가지고 네. 가계나 기업에 그러니까 투자나 그러니까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면은 좀 근데 통화 정책도 저는 좀
창조적인 좀 어떤 방법이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이 금융비용이 높아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가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지금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이 부담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비가 억제되고 있는 네. 이런 쪽에서 핀셋형으로 그러니까는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러니까는 이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네. 핀셋형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 다른 정책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이게 효과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방금 몇 가지 예를 들어보셨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뒷받침돼야 지금 상황은 될까요? 사실 우리가 경제학에서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재정이 가장 효과가 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네. 시중에 돈이 별로 안 도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가계와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을 못 쓰는 상황 속에서 네. 남아있는 부분은 정부 부분도 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요. 정부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다 주문하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국가 경쟁력 보고서 발표됐죠. 네. 거기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의 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그러니까 동원하는 것이 네. 지금 현재 상황도 좋고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